미북 정상회담 결과 이 3대 논란인데요. 저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북한 노동신문이 오늘 아침에 일면에 미북 정상회담 소식을 대대적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자, 김자민 기자, 어떤 내용인지 좀 정리를 좀 해주실까요? 네, 북한 노동신문이 오늘 오전 6시 반쯤에 이 미북 정상회담 소식을 신속하게 게재했습니다. 예. 시간상으로 보면은 김정은 위원장이 평양에 도착하기 전인데요. 보통 김정은 위원장 관련 뉴스는 안보 등의 문제로 이제 일정이 다 끝난 뒤에 보도가 됐는데 이번에는 조금 다른 모습이죠. 자, 회담 내용을 보도 내용을 좀 살펴보면은 회담 내용과 사진 30여 장이 4면에 걸쳐서 상세하게 보도가 됐습니다. 특히 1면부터 3면까지는 사진을 가득 채워가지고 신문을 마치 화보처럼 구성을 했는데요. 눈에 띄는 게 신문 1면에서 성조기와 인공기가 나란히 한 사진이 무려 5장이나 게재가 됐다는 겁니다. 노동신문 1면에 성조기가 등장한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죠. 또 재밌는 것이 북한이 김정은을 트럼프보다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사진 선정 작업에도 굉장히 노력을 기울였다는 게 티가 나는데, 자, 이 밑에 조금 보면은 우측에 김정은과 트럼프가 나란히 앉아 있는 사진이 있습니다. 예. 김정은은 약간 지금 나옵니다. 예, 지금 보이죠? 약간 비스듬하게 앉아가지고 굉장히 여유 있어 보이고, 네. 트럼프는 두 손을 모아가지고 김정은 앞에서 이렇게 겸손한 모습을 자세를 취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 자, 이 사진에서 마치 김정은이 연장자 같아 보이는 모습인데, 자, 이면에서도 이 같은 맥락의 사진이 나옵니다. 예. 자, 김정은 위원장이 얼굴에 만연의 웃음을 띠며 초강경 대북 매파인 존 볼턴 보좌관과 약수하는 사진이 실려 있습니다. 예. 자, 노동신문은 김정은 위원장의 회담장 도착부터 단독 회담, 공동 성명까지 상세히 전달했고, 트럼프 대통령과의 카펠라 호텔 산책 장면도 실었습니다. 또 지난 남북 정상회담 때와 마찬가지로 자, 이번에도 미북 정상회담 공동 성명 전문을 실었습니다. 예. 자, 보면은 이 보도 시점이나 내용 면에서 북한의 보도 체제가 예전과는 조금 달라진 것 같은데, 아무래도 노동당 선전성동부 소속인 이 여동생 김여정 제1부 부장의 영향이 큰 것으로 그렇게 분석이 됩니다. 그렇군요. 네. 고영원 원장님, 지금 보면 미북 정상회담을 좀 대대적으로 그것도 신속하게 보도를 했다. 좀 이례적인 일인 것 같은데 그 원인을 어디라고 봐야 됩니까? 사실 북한 역사, 외교 역사를 좀 돌이켜보면 예. 73년 만에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이 생겨서 73년 만에 처음으로 미북 정상이 만난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 김일성 때부터 미북 정상회담을 그렇게 간절하게 원했고, 저희가 현지에서 뛸 때도 미북 정상회담을 마련하려고 80년대 많이 북한 외교관들이 노력을 했거든요. 예. 김정일 위원장도 마찬가지였고, 그리고 지금 김정일 위원장이 저걸 했는데, 북한 외교의 수건이 뭐냐면 정전협정이 평화협정으로의 교체, 주한미군이 감축 및 철군, 한미 군사훈련이 중단. 예. 이것이 북한 외교의 수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합의문을 보면 평화적 체제 구축을 위해서 노력했다. 이런 게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김일성 주석이 했던 그 외교적 노력이 그 선주에서 해결되고 있다는 감을 북한 주민들한테 주는 거고요. 예. 그 밑에 세 번째 줄에 이제 한반도 비핵화를 얘기했는데, 김일성 주석 때부터 1970년대부터 조선반도 비핵지대화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그 다음에 조선반도 비핵화를 했거든요. 네. 이번에도 노동신문은 조선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이건 북한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들이 듣건대는 어떻게 들리는가 하면 남조선에 있을 수 있는 주한미군이 가지고 있을 수 있는 핵무기를 모두 내간다는 뜻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으로서는 이것을 선전해봐도 예. 아무런 것이 없는 거고, 사실은 할아버지, 아버지 때부터 이루고자 했던 꿈을 그 손주가 이렇게 실행을 했다.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한테는 저것이 감동이죠. 굉장히 아마 북한이 오늘 굉장히 술렁술렁할 것 같고, 우리 진짜 최고 지도자 정말 잘하셨다. 예. 뭐 이런 이야기들을 예. 모여서 그렇게 이야기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노동신문에 나왔던 것 중에서 인공기를 갖다가 6개 쫙 붙여놓은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뭐 이제까지는 싸웠지만 이제 조선과 세계 최대 강국 미국은 동등한 수준이다. 그런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전에 싸웠는데 이제는 동등한 수준으로 우리가 이제 국가 대 국가로서 앞으로 나갈 거다는 그런 모습을
이미지를 북한 주민들한테 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저게 사실은 지금 미국에서는 지금 상당히 논란입니다. 네. 왜냐하면 사실은 지금 북한과 미국 간의 어떤 관계가 어떤 면에서 보면 저는 정상적인 관계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동등하게 지금 저렇게 했는 것이거든요. 다른 국가가 똑같이 저렇게 하는 걸 보면서 실제로 이제 미국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아니 어떻게 인공기를 저렇게 미국 국기와 함께 똑같은 반열에 지금 현재 놓을 수 있느냐. 그럴 수 있죠. 첫 번째 회담에서. 예. 특히 저렇게 이제 장식을 배경한 것 자체가 너무 이건 심한 것 아닌 게 오히려 미국 쪽에서 지금 반발이 이루고 있는 시점입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제 기자회견에서도 보았지만은 미국 기자들이 질문의 많은 부분이 북한의 인권 문제에 관한 이야기를 했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현종 의원 말씀하신 미국 내에서의 거부감 역시 북한의 인권 문제가 전혀 개선될 조짐이 없고 네. 이번에 회담에서도 그 문제에 대해서 거론한 것 같지 않은데 예. 이미 북한을 동등한 위치로 올려줄 뿐더러 예. 트럼프 위원장이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찬사를 계속 보내는 것에 대해서 예. 일단 심정적으로 거부감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것이죠. 김인배 의원님은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지금 다르십니까? 보면 싱가포르를 방문하게 될 때 노동신문에 나왔던 주요의 핵심 키워드가 뭐냐면 자주성이었습니다. 예. 자주성을 인정하는 토대 위에서 세계 질서는 다시 좀 재편되어야 된다 하면서 자주성을 인정하는 국가와는 가슴을 열고 언제든 하시든지 만나서 안아주겠다라는 표현이 있었거든요. 예. 바로 그거죠. 그런 쪽에서 봤을 때는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자주성을 인정하고 있다. 실체를 인정하고 있고 내정 간섭을 하지 않겠다라는 내락이 있기 때문에 만나주는 거다라는 차원에서 보게 된다면은 이런 그 국기 배열이나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아마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아마 이번에 북미 정상회담의 키워드는 자주성을 지켜내고 자주성을 인정받았다라는 차원에서 계속 해석해낼 거다. 예, 북한 입장에서 해석해낼 거다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 저는 실리를 얻었고, 예. 김정은 위원장은 체면을 얻었다. 결과적으로 지금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잖아요. CVID를 했느니, 그 다음에 로드맵이 없느니,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예. 실질적으로 CVID가 빅포인트가 아니었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트럼프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CVID를 북한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패전국이나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용어다. 굉장히 굴욕적으로 받았고 이거를 받으면 협상이 무조건 지는 걸로 이를 판단하는 상황인데 예. 그걸 압박하면서 오히려 다른 거를 가져갔을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지금 굉장히 쉽게 넘어가는 것 중에 하나가 트럼프 대통령이 사인한 다음에 마지막에 내가 그 미사일 실험 발사 실험대 그거 좀 철수할 수 있겠느냐라고 요청을 했는데 그걸 받았단 말이에요. 아하.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은 ICBM이든 IRBM이든 그 핵무기를 실어 날릴 수 있는 역량을 개발하는 데는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은 상당한 실익을 지금 챙겨가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생각하는 거 우리는 지금 하나의 어떤 그 합의문만 보고 사인한 것만 보고 지금 이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어제 장면을 보면 세 가지의 형태를 사인을 합니다. 그러니까 부속서가 있을 수가 있고 여러 가지 다른 내용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는데 그것 자체를 이제 공개 안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신중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CVID는 잠깐만 바로 뒤에 바로 이야기를 계속하도록 하고요. 북한 노동신문 얘기를 조금만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 노동신문은 미국 정상이 단계별 동시행동 원칙을 준수해 인식을 같이 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관계 개선 진척에 따라서 제재하겠다 이런 내용인데 북한 입장에서는 지금 좀 유리한 내용, 우린 성공적으로 했다. 이런 내용만 지금 신문에 나왔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도 그런 것 같아요. 실제 왜냐하면 북한이 그동안 요구해왔던 것들, 사실 김정은 위원장 요구했던 것들이 뭐 관철 안 된 게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북한이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는 게 지금 한미 군사훈련에 대한 이제 중단 문제를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수용했다라고 밝히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사실 그동안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사실 김정은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한테는 그렇게 세게 요구를 하질 않았어요. 그런데 결국은 이 문제는 미국하고 대화하겠다는 아마 그런 의지로 받고 또 우리 같은 입장에서는 이거는 한미 훈련에 대해서 실제 뭐 북한 측에서 거부하는 게 아니다라고 해석을 했는데 바로 맥선더 훈련을 딱 하면서 바로 남북 관계가 바로 이제 이제 경색됐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걸로 비춰보면 실제로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모든 요구 조건, 그동안 단계적 동시적 요구, 그다음에 한미 군사 훈련의 중단이라든지 그 자신들이 이야기한 것들은 거의 다 이번 회담에서는 관철됐다고 봐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실제로 이제 뭐 뒤에도 이야기 나오겠지만 과연 그러면 미국이 얻은 것도 있는데 과연 그러면 대한민국이 얻은 건 뭐냐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 상당히 우려스러운 대목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
조선중앙통신 등에서 이야기한 것을 보면 지금까지 북한이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았던 내용이긴 하지만 단계별 동시행동 원칙에 대해서 미국과 인식을 같이 했다라는 장면이 문구가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합의문에는 서명하지 않았지만 도대체 어떤 이야기까지 한 것인지가 사실 더 궁금해지는 대목일 수밖에 없는데요. 예. 북한이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자기 입맛에 맞게 아주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인지 그리고 또 제재 해제와 관련한 부분도 뭐 비핵화는 북한이 뭐 비핵화까지 얘기할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을 하더라도 예. 관계 개선 진척에 따라서 제재를 완화할 수 있다라는 것을 확인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합의문에 없는 한미 훈련 이야기도 했고 예. 또 북한이 미사일 엔진 실험장 또 뭐 폐쇄하겠다는 이야기도 뭐 합의문에는 없다라는 점을 강조를 했는데 예. 그렇기 때문에 합의문이 아닌 부분에 있는 이야기가 도대체 무엇인지가 과연 앞으로의 북미 간의 협상을 예. 결정할 것으로 보이고요. 예. 또 그 내용에 관해서 우리 정부가 공유가 되고 있는 것인지가 궁금해지는 대목입니다. 그 좋은 지적이신 것 같고 또 그게 저도 궁금했는데 이 합의문에 나온 거 내용에 대해서 각자 해석, 각자 나는 이렇게 얘기했고 뒤에 이런 얘기가 있었어. 이렇게 해선 이렇게 가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또 미국은 또 미국 나름대로 가서 또 다르게 얘기하고 이러면서 상충되는 부분 이런 것들이 지금 합의문 내용 봐가지고는 그런 것들이 곳곳에 숨어 있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뭐 그런 말씀하십시오. 가능성은 뭐 열려 있습니다. 예. 그걸 자기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행동이 달라지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예컨대 지금 뭐 우리가 얘기했던 주한 이제 연합 훈련 같은 경우도 맞습니다. 일방적으로 지금 중단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비핵화 조치를 당장에 김정은이는 내일부터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거를 보는 과정 속에서 아마 중단을 할지 8월에 있을 을지 훈련을 중단할지를 결정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 일방적으로 한 국가가 동시에 어떤 행동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한 국가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런 과정은 아마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노동신문에 오늘 신문에 보면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조선반도의 비핵화는 체제 보장이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이루어진 후에야 실현될 수 있다라고 그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이 밝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번에 보면 공동 성명에도 보면 트럼프 대통령은 완전 보장을 제공하기로 약속하였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김 위원장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확고한 입장을 재확인하였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 순서가 그렇게 배열되어 있는 걸로 봤을 때 충분히 노동신문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전혀 근거 없이 본인들의 그냥 자의적인 해석이 아닐 가능성도 높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아니 그러면 그 뜻은 그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회담 속에서 합의문에는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았으나 대화 내용 중에 그렇게 해석될 만한 것들이 있고 그것이 노동신문에 올라온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건가요? 예, 저는 계속 그 노동신문하고 어제 그 공동성명하고 비교하면서 계속 그 중간중 행간을 읽고 있는 부분인데요. 바로 그 부분입니다. 보면은 비핵화에 관한 부분에도 사망에 나와 있는 부분이 뭐냐면 4.27 판문점 선언을 재확인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사실 그 말이 저는 대단히 좀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왜냐하면은 4.27 정상회담 이후에 정부에서 밝힌 것은 그 비핵화 문제는 미국 간에 해결할 문제고 우리는 마중물 역할만 하겠다. 그런 입장에서 그냥 그 선언적 조치만 하겠다. 그 다음 조치는 미국 간에 하겠다라는 것이 우리 정부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정작 미국 정상회담을 하고 나서는 4.27 남북 정상회담에 떴던 그 문구를 재확인하겠다 이렇게 돼버린 거죠. 계속 그냥 마중물만 서로 그냥 주고받고 하는 입장만 됐기 때문에 전혀 진전되지 못한 그런 비핵화에 관한 논의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는 그 부분은 조금 다르게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판문점 선언을 이제 추인하는 거다. 즉 남북 관계의 어떤 협력 이런 것을 미국 정상이 추인해 준다. 뭐 그런 차원에서 그걸 해석해야지. 이 비핵화 문제를 지금 우리랑 뭐 실질적인 협의가 거의 없어요. 핵문 비핵화 과정 속에서는 지금 미국하고 모든 것을 협상하고 있는데 그거를 우리한테 떠넘기고 판문점 선언으로 해결을 한다. 그건 뭐 논리적으로 구성이 안 되는 얘기고요. 판문점 그걸로 해결한다는 문제가 아니라 그때 북한이 이야기했던 그 수준만 재확인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그 자막에 잠깐 올라왔습니다. 제가 소개를 좀 해 올리겠습니다. 북한 매체가요. 북도 추가적 선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전제는
미국이 진정한 신뢰 조치를 취하면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미가 진정한 신뢰 조치를 취하면 자기 나름대로 조치를 취하겠다. 이렇게 해서 미국 언론 이게 미국하고 북한의 관계라는 것이 70년이 넘은 적대 관계잖아요. 예. 굉장히 신뢰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하나를 쌓아가야 되는 그 예. 과정이기 때문에 예. 지금 CBI들을 달라 그러는데 CBI 주지도 않으면서 나는 CBI를 달라. 이러면 이제 서로가 뺏기기가 싫은 거죠. 그러니까 예. 그거를 단계별로 조금씩 가면서 신뢰를 구축하고 이런 것들이 형성이 돼야지 예. 한꺼번에 내 있는 거 다 달라. 그거 주기가 좀 어렵죠. 그 저기서 말한 추가적인 선의 조치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네. 제일 중요한 거는 뭐 이 한미 연합훈련 같은 것들이 이제 해당이 될 것 같아요. 8월 달에 당장에 이제 을지훈련이 있는데 예. 이런 부분이 북한이 지금 조치를 이제 취하는 과정 속에서 여기서 우리도 중단을 한다. 그럼 이제 그거 자체가 신뢰가 형성이 되는 거죠. 아니요. 저희가 말하는 거는 미국이 예를 들어서 한미 중단 등을 하면 북한이 할 수 있는 추가적인 선의 조치가 뭐냐고 제가 여쭤본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게 뭐냐면 예.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사실 이제 지금 이 굉장히 포괄적인 합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동안 미국과 북한 간에는 많은 합의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예. 자세한 합의가 있었어요. 예. 그렇지만 그게 이제 이행되지 않아 왔거든요. 자, 지금 이제 양쪽의 합의는 서로의 선의만 믿는 겁니다. 사실은 내용은 없습니다. 네가 이렇게 행동하면 나는 이렇게 행동하겠다는 것인데 지금 북한이 추가적으로 하겠다는 것은 지금 1차적으로 회담에서 이야기한 게 보면 예. 엔진 실험장을 일단 폐쇄하겠다는 이야기를 했죠. 그렇죠. 자, 그다음에 이제 동창리나 뭐 무수단위에 있는 발사대를 일단 어느 정도 뭐 해체한다 이런 조치를 할 겁니다. 예. 자, 근데 문제는 우리가 검증에 대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문제가 뭐냐면 북한은 그동안 핵무기를 이미 예전에는 북한이 핵무기가 어느 정도 완성이 안 됐을 때예요. 네. 그렇지만 지금은 북한은 우리가 예상만 하기로는 20개에서 한 50개 정도의 핵무기를 실제로 가지고 있는 단계입니다. 네. 예전의 협상은 달라요. 즉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그냥 보여주는 현상만 없앤다고 해서 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예. 협상을 하기 전에 중요하게 부각된 게 바로 검증에 대한 문제인데 네. 지금 북한의 어떤 자의적인 조치, 선의적인 조치, 즉 나와 있는 거 몇 개 시설 없앤다고 해서 트럼프는 대단한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실제로 핵무기가 있는 것들을 어떻게 지금 반출할 겁니까? 핵물질들을 있는 걸 어떻게 반출할 겁니까? 이런 문제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북한이 하나 취하면 제재 해제해주고 이런 식으로 가면 결국 남는 것은 결국은 북한의 핵 보유기라는 그런 것들밖에 남지 않는다는 것이죠. 핵 보유기고 군축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다.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과거의 방식과 달리하겠다라고 했을 때 모든 전문가들이 기대했던 방식은 지금까지 과거의 방식이라는 것은 미래 핵을 다루다가 과거에 현재 가지고 있는 핵 물질이나 핵 무기에 대해서는 건드려 보지도 못하고 계속 그 합의가 파기되었던 네. 그런 전철을 밟지 않겠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였었고 예. 그렇다면은 과거 핵 실제로 보유하고 있는 핵 물질과 핵 무기를 어떻게 첫 번째 조치로 예. 해결할 것인가에 관심을 많이 가졌던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야기 나오는 걸 보면 싱가포르에 도착하고 나서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 올릴 때 무슨 말 하냐면은 지금 미국 조야에서도 이 정상회담을 반대하고 그랬었는데 봐라 얼마나 지금 좋은 상황인지를 봐라 하면서 예를 들고 있는 것이 뭐냐면은 핵실험장 폐기한 것 그리고 미사일 실험하지 않고 중단한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굉장히 걱정을 했었는데 이번에 다시 기자회견을 하면서 3번씩이나 이야기하더군요. 그 미사일 그 실험 기지를 그 폐쇄하겠다라고 북한이 이야기했다. 예. 같은 카테고리에 있는 그 문제죠. 미래에 관한 문제인 거죠. 실제로 현재가 현존하고 있는 핵 위협에 대한 조치는 하지 않는 것이죠. 이런 조치로 계속 간다라면은 여전히 북한 핵 문제라는 것은 핵 위협에 실존하는 핵 위협은 감수하지 않고 미래핵만 다루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우려되는 부분인 거죠. 교수님 잠깐만요. 제가 요거를 좀 설명을 하고 그다음에 발언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미 군사훈련 중단을 요구한 김정은 조선중앙통신 보도 내용입니다. 상대방 자극이나 적대시하는 군사행동을 중지하는 용단 내려야 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얘기를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해를 표시를 했습니다. 다른 장면이 있나요? 이게 답니까? 예, 이게 답. 자, 말씀해 주시죠. 예,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서 미래 핵만 이제 제거를 하고 예. 기존의 핵은 건드리지 않는다 그러는데 기존의 핵을 건드리지 않는 비핵화는 없는 거죠. 그러면 인도식으로 가는 거거든요. 인도의 기존에 이제 우리가 2005년에 백악관에서 싱하고 부시가 만났을 때 기존에 있는 핵 그대로 보유하고 더 이상은 안 만든다. 그게 이제 합의 내용이거든요. 예. 그러면 핵 보유기 된 거잖아요. 그러면 핵 비핵화랑은 완전히 다른 얘기거든요. 예.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든 지금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가장 먼저 조치되는 부분은 북한이 일정 부분
이 핵탄두라든가 뭐 핵탄두를 폐기하거나 ICBM을 폐기하거나 또는 반출하는 행위가 나오지 않으면 그거는 뭐 실질적인 비핵화의 어떤 수순을 밟지 않는다고 봐야 되겠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그 상황을 받아들이면서 핵 협상을 했다 그러면 이번 중간 선거는 뭐 기대를 할 수가 없어요. 지금 공화당이 뭐 가까스로 지금 우위를 유지하고 있는데 다수당을 유지하고 있는데 지금 이런 결과물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타난다. 그러면 뭐 정권은 그대로 무너집니다. 중간 선거는 없고 2020년에 있을 수 있는 재선도 가능성은 거의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트럼프 대통령이 받았을 거라고는 저는 상상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이요 비핵화 담판에서 이 공동 합의문을 도출하긴 했지만 자, 지금부터 진중하게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평가 지금 엇갈리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좀 쟁점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북 회담 전날까지만 해도요 CBID가 목표라고 얘기하던 미국. 그런데 정작 미북 정상회담 공동선언문에는 이 CBID 문구가 빠져서 지금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먼저 관련 발언을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The V matters. The V matters. We are going to ensure that we set up a system sufficiently robust that we're able to verify these outcomes, and it's only once the V happens that we'll proceed apace. Because there's no time. I'm here one day. We're together for many hours intensively, but the process is now going to take place. And I would be surprised, Mike, if they haven't even started already. It wasn't a big point today because really this had been taken care of more than any other thing because it was all about this. This has been taken care of before we got here. So when we brought that up today. 하루 전날까지만 해도 저렇게 검증을 해야 된다. 중요하다. V가 중요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정작 기자회견에서는 시간이 없었다.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많은 전문가들이 CV까지는 갈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희망을 가졌던 거 아닙니까? 네. I는 기대를 한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I는 불가역적이라는 게 뭐냐면 핵기술자들을 다른 일에 직종 전환을 시켜서 교육을 해서 먹고 살게 하겠다는 건데 핵을 머릿속에서 지워버리겠다는데 북한이 저게 가능할까 하는 생각을 했었고 그래도 폼페이오도 그렇고 결단 소리가 나왔고 또 이것이 트럼프 대통령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걸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4.17 판문점 선언에서 나왔던 완전한 비핵화 외에 V는 이야기도 꺼내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또 트럼프 대통령 말을 또 들어보면 시간이 없어서 그런 거 이야기 못했다. 근데 그걸 때문에 만난 거 아닙니까? 6월 12일 정상회담이 비핵화 때문에 만난 건데 트럼프 대통령의 앞뒤가 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사실은 저 V라는 게 왜 중요한가 하면 가서 신고한 걸 보고 어쨌든 그걸 맞는 건지 보고 그리고 폐기하는 순서에서 가장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근데 제가 아까 좀 말씀드리다가 시간 없어서 말씀 못 드렸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 갈 때마다 했던 소리가 단계적 동시행동입니다. 이게 또 판문점에서 처음에 우리 정부도 이야기하다가 무슨 이야기하는가 하면 고르디우스 매듭 이야기하다가 이게 좀 단기적으로 간다는 이야기로 돌아섰고 이번엔 또 트럼프 대통령 만나서 뭐 금방 해결할 것처럼 굴더니 이게 뭐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 보고 우리가 알던 트럼프 대통령이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우리가 지금 그러는 거거든. 근데 여기에 이제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우리가 안보상으로 지금 걱정을 하는 게 뭐냐면 여기서 김정은 노동신문 이야기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한미훈련 중단을 요구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중지 의사를 밝혔다. 이거 노동신문에 나온 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했다는 거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도 한미훈련 그 돈 많이 드는 건데 그거 왜 하냐 워게임 같은 거.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나올 수 있는가 하면 훈련 안 하는 군대를 두고 있을 필요가 있을까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안보는 가장 우리가 군대를 60만 군대를 유지하는 게 1%의 가능성 때문에 유지하는 거 아닙니까? 숱한 돈을 들여서 하는 것이 우리가 솔직히 내다볼 수 있는 최악은 북한이 일정 정도 핵을 뭐 가지고 있는 핵 중에서 일부를 파기하고 현재 핵 안 만들고 미래 핵 안 하고 그러면서 핵 어떤 보유국으로 남으면서 주한미군 빠지는 정말 안보상의 최악의 상황을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런 게 꼭 온다는 게 아니라 그런 걸 대비를 해야 될 것 같고 북한이 이런 소리를 했어요. 관계 개선 진척에 따라 미국이 제재를 해제하겠다고 했다. 그렇습니다. 비핵화의
이야기는 여기 없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원래 외교라는 건 그렇지 않습니까? 총성 없는 전쟁입니다. 네. 이익을 국익을 걸고 하는 전쟁이거든요. 예. 이걸 보면 아 북한 외교 참 대단하다. 하하. 북한 외교관들 능력이 참 대단하다. 이게 한 걸음도 북한이 양보를 안 한 듯한 느낌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많은 갑론을박이 있는 건데 예. 트럼프 대통령이 저 자신감은 좀 어디서 나온 건지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자, 고 원장님께서 지금 언급해 주신 거는 지금 협상이라든가 외교적인 면에서 북한이 완승을 했다 이런 소식으로 들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뭐 그 부분에서는 그렇게 동의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러니까 생각하십니까? 미국이 모든 것을 다 잃었다 그렇게 볼 수도 없고요. 북한이 다 얻었다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 지금 미국이 해준 게 뭐가 있나요? 그러니까 예컨대 우리의 첫 문구예요. 관계 개선한다, 평화 체제한다. 예. CVIG 준 적이 없습니다. 지금 종전선언도 지금 안 돼 있는 거고 예컨대 뭐 수교 협상도 들어간 적도 없고 그건 아주 먼 얘기라 그랬거든요. 예. 이게 같이 이제 굴러가는 그러니까 미국이 북한이 주장하는 부분들도 어느 정도 수용이 됐어요. 그러니까 동시 타결, 동시적 조치, 단계적 조치 뭐 이런 부분도 들어가 있지만 트럼프식 모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압축적인 거거든요. 예. 이 모든 프로세스를 아주 압축적으로 짧은 시간 동안에 한다는 예. 것인데 이 부분들이 같이 지금 들어가 있는 거죠. 우리가 전쟁을 해도 오로와 나띵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든 이게 획득과 양보죠. 이게 예. 외교의 어떤 기본인데 예. 이런 부분에서 북한이 원하는 부분도 있는 것이고 미국이 원하는 부분도 분명히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뭐 한미 군사훈련을 안 한다. 이것도 뭐 중단하는 것이고요. 또 중단의 전제는 뭐냐면 북한이 비핵화 과정을 진행할 때 그것이 중단이 되는 것이지. 순차적으로. 그렇죠. 네. 그것이 뭐 일방적으로 우리가 중단한다거나 뭐 주한미군이 나간 이런 거는 있을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 일방적으로 북한이 어떤 뭔가를 가져갔다. 지금 가져간 거를 내용을 보면 딱 한 가지입니다. 한미 군사훈련을 중단할 수 있다는 부분인 것인데 예. 그거 외에는 사실상 미국의 입장에서 6천 명의 어떤 뭐 실종자라든가 예. 뭐 전쟁 때 이제 돌아가신 분들의 어떤 유해 뭐 이런 것들 송환 문제 오히려 근본적으로 이제 북한과 미국이 서로가 원하는 것들을 지금 나눠 갖기 시작하는 아주 출발점에 있다고 봐야지 예. 여기서 누군가 이겼고 누가 졌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다 얘기합니다. 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러한 논란이 나오는 이유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회담에 대한 기대치를 많이 높였기 때문으로도 생각이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결과와 같은 결과물이 미국이 원하는 것 그리고 본인이 원하는 것이라고 한 번도 이야기한 적이 없기 때문이죠.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에게도 이번 한 번이 기회라는 점을 강조했듯이 그렇습니다. 이번 한 번에 비핵화 관련한 북한의 전향적인 입장이 나오고 그 전제하에 북미 관계의 개선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견지했습니다. 그러던 것이 이제 어제 회담 하루 만에 그 입장이 너무도 바뀌니까 이제 국내외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정책, 특히 비핵화 부분에 관한 정책에 있어서 논란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어제 이제 기자회견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본인의 입장을 변호하는 차원에서 과거 클린턴 정부는 수많은 돈을 썼지만 얻지 못했다. 이제 본인은 한 푼도 쓰지 않았다는 점을 강변을 했는데요. 그렇다고 과연 이런 것이 없느냐 하는 부분을 보면 이미 한국 정부와 상관없이 한미 훈련에 관한 부분을 북한에게 이미 내준 상태가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기자회견에서 기자회견 끝난 이후에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화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것은 이 부분에 있어서 한국과 논의한 바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북한은 이미 많은 것을 얻었고 대한민국은 지금 무엇을 얻었는가 본다면 비핵화 관련해서 아무런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우리는 이제 한미 동맹 간에 많은 문제들이 생겨난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안보와 관련한 문제에 있어서는 이런 부분을 우려하는 것이지 지금 당장 북한에 대한 제재가 완화되지 않았다고 해서 북한이 얻은 것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양쪽 모두 이런 것이 없는 회담이라고 판단하기에는 우리의 안보 상황이 중한 상태에서 봤을 때 트럼프 대통령의 접근이 너무도 안이한 것이죠. 그렇군요. 보면 이번 총체적으로 보면 일단은 솔직히 말하면 이번에 미국 간에는 합의에는 실패한 거죠. 누누이 바쳤던 뭐 CVID를 넣으려고 그랬던 건데 못 넣었으니까 합의에는 실패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믿으면 실천으로 보여주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 거라서 이제 앞으로 더 두고 봐야 돼서 뭐 완전히 절망한 상황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뭐 이 현실주의 안보학자로서 그냥 그 상대방의 선의만 믿기에는 대단히 상황이 안보 상황이라는 게 중대하기 때문에 그냥 선의만 믿기는 어렵고 그러니 어떤 담보할 만한 어떤 구조들 전략적 환경들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했었는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걱정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지금 이렇게 되고 나면은
그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의 그 끊임없는 선의를 구걸해야 됩니다. 돌아가서 지금 뭐 이야기했지만 이제 앞으로 봐라 곧바로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뭔가를 해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제 그것이 있어야지 트럼프 대통령은 국내적인 비판들을 막아낼 수 있고 어떤 그 중간 선거 재선이라는 거 계속 정치적 동력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려고 그러면 김정은 위원장이 시시때때로 이 동력이 식지 않도록 선의 우호적 행동들을 조치들을 계속 해줘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김정은 위원장에게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에게 트랩에 걸려든 느낌이 있는 거죠. 만약에 그것이 실패하게 되면은 트럼프 대통령은 가장 쓰기 싫어한다는 조치를 할 수밖에 없는 정치적으로 몰려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대단히 좀 걱정이 되는 상황이죠. 잠깐만요. 여기 말씀. 저는 그래서 지금 이번 협상이 뭐 김관옥 교수님이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이다 하는데 있을 수 없는 일이 솔직히 일어났잖아요. 지금 이 협상을 누가 이렇게 되리라고 누가 믿었습니까? 그러니까 이야기 보면 저는 결국 김정은 위원장이 시간을 얻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그동안 많은 북핵 협상이 있었지만 결국 실패했는가? 결국은 북한은요 정권이 영원합니다. 즉 김정은이 앞으로 뭐 40년 50년 갑니다. 그러나 트럼프는 다음에 재선될지 안 될지도 몰라요. 자, 그런 상황에서 지금 김정은의 선의에만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또 중요한 거는 지난 판문점 선언 이후에 우리가 대북 확성기를 다 철수를 했죠. 그리고 이제 한미 연합훈련까지도 지금 안 하겠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즉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실제로 북한의 우위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전략적 자산들, 무기들 이걸 지금 쓸 수 없는 단계에 와버린 거죠. 근데 북한은 핵무기 한번 보여줬습니까? 그리고 미사일 한번 보여줬습니까? 그걸 철거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지 않습니까? 자, 그런 상황에서 모든 문제라는 게 상당히 양쪽의 어떤 팽팽한 대립 속에서 뭔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렛대가 있어야 되는데 실제로 우리 지렛대는 다 없어지면서 실제로 북한이 쓸 수 있는 카드는 여러 가지 더 많아졌다는 것이거든요. 거기다가 트럼프는 국내로 돌아가서 앞으로 트럼프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즉 중간선거에 승리할지 패배할지 탄핵을 당할지 안 당할지 그리고 재선에 성공할지 안 할지. 그렇지만 김정은은 충분히 시간을 늘리면서 자기 페이스대로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여유를 얻었기 때문에 전체로 보자면 김정은의 승리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잠깐만요. 제가 지금 패널 분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지금 김관옥 교수님하고만 좀 다르시고 내부는 좀 비슷한 것 같은데 자 그럼 김관옥 교수님만 말해 주시죠. 그렇게 인선을 하신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자 일단 보면 전략적 자산이 우리가 쓸 수 없게 됐다. 뭐 B1, B 랜서나 뭐 B52, B2 이게 뭐 어디로 갔습니까? 언제든지 다시 돌아올 수 있어요. 군사훈련 언제든지 다시 재개할 수 있습니다. 이게 뭐 영구적으로 폐기하거나 이런 것들이 전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전략적 자산은 그대로 남아있다. 이제 중요한 거는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빨리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중간 선거가 있기 때문에 트럼프 입장에서 이 북한이 조치를 빨리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정치적 효과가 이제 발생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그러면 선거 치르기 굉장히 어려워지거든요. 북한도 그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거꾸로 얘기를 하면 만약에 북한이 이런 비핵화의 과정을 늦춘다. 이러면은 트럼프도 선택을 달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얘기하면 테이블을 박차고 일어나는 장면이 거기서 나올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7, 8, 9월 달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안에 뭔가 의미 있는 정도의 비핵화 과정이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 트럼프는 선거를 위해서 언제든지 상을 뒤엎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자, 그 과정이 이제 왜 우리에게 위험한 것인가 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아마도 김정은의 선의를 기대하는 것은 김정은이 이번에 협상에 나온 것은 본인의 압박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럴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합의문에 담겨 있지 않더라도 이 압박이 있기 때문에 김정은이 무언가 전향적인 태도를 보일 것이다라는 것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하나씩 내어줌으로 해서 북한에 대한 압박 수단들이 점점 사라진다는 것이죠. 중국의 태도 변화를 보더라도 앞으로 과연 제재가 예전과 같이 유지될 것인가 하는 것도 있고 트럼프 대통령 본인도 맥시멈 프레셔라는 말을 쓰지 않겠다고 했고 또 다시 또 기자의 질문에서 그럼 군사적 옵션이 나중에 돌아오는 것이냐라고 물었을 때 그런 이야기를 하기 싫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의
선의에 기대서 비핵화를 추구했을 경우 예. 만약에 그 김정은 위원장이 진정으로 비핵화를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예. 그동안 써왔던 외교적 자산들이 이미 사라진 상황이라는 것이죠. 예. 더 이상의 맥시멈 프레셔와 같은 외교적 경제적 압박이라는 게 통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그 순간에 선택할 수 있는 것은 군사적 옵션밖에 남지 않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비핵화는 이룰지 모르지만은 대한민국의 안보가 큰 위기에 처하기 때문에 이렇게 안이하게 비핵화에 대한 접근을 하는 것이 오히려 나중에는 물론 김정은이 해주면 좋겠지만 그게 예. 아닐 경우 우리가 어떠한 방법으로도 김정은의 비핵화를 담보할 수 없다는 상황에서 예. 오히려 그 빅터차 교수 등이 얘기한 것처럼 왜 이 합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전쟁 위기가 올라간다고 했는지를 본다면 예. 한국의 안보가 더 위험한 상황이 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이 앞으로 수개월 동안 어떠한 행보를 보이느냐 그것이 과연 트럼프 대통령으로 하여금 북한이 진정한 비핵화로 나가는 방향으로 볼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앞으로 매우 중요한 상황인데 예.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담보할 수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자민 기자, 미북 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외신들의 반응도 좀 나와 있는 게 있는데 좀 정리를 좀 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외신들은 이번 미북 정상회담 자체가 이 놀라운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데는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그러나 이 회담의 합의 수준에 대해서는 모호하다, 구체성이 부족하다면서 이제 신중한 평가를 내렸는데요. 네. 자, 회담 목표였던 CVID가 빠진 점을 우려하는 겁니다. 우선 미국 CNN부터 살펴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성과에 이르지 못했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또 NIT와 로이터 통신은 어떻게 이 목표를 달성할지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별로 없다 이렇게 꼬집었고요. 영국 가디언은 비핵화로 향한다는 문장은 얄팍한 외교적 수사에 불과하다고 조금 더 이제 비판을 했습니다. 네. 또 미국 블룸버그 또 하나 살펴보면 검증 가능한 불가역적 VI죠. 이 표현을 뺀 것은 북한 주장에 따른 것이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뭐 결과적으로 구체적으로 이게 몇 점짜리다 이렇게 평가까지 내리진 않았지만 낮은 점수를 매긴 거나 이제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군요. 네. 그 미국이나 이런 쪽에서 언론들은 후한 점수를 주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잘했다 이렇게 평가는 안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 뭐 미국 언론들 입장에서는 원래 주류 언론들과 원래 이 협상에 대해 상당히 부정적으로 봤었고 그렇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현란하게 이야기를 했고 예. 또 폼페이오 장관이 직접 회담 전에도 CVID가 들어가지 않으면 이 협상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라고까지 이제 규정을 예. 했는 단계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 상황에서 결과가 나오니까 어제 아마 현장에 있었던 외신 기자들도 다들 이게 예. 도대체 진짜 합의 맞느냐라고 할 정도로 예. 상당히 이제 당혹스럽고 혹시나 이면 합의, 부속 합의나 이런 게 있지 않을까라는 걸 좀 아직까지도 그런 미래를 못 버릴 정도로 예. 이 협상의 내용을 믿을 수 없는 것인데 한편으로 보면 사실 판문점 회담에서 지금 섬김과 최선희 간에 오랫동안 협상이 있었고 예. 사실 어제 북미회담 직전까지도 협상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근데 결국은 아마 미국 간의 협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추정을 예. 해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결국 예.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예. 결국 이제 미국과 북한 간에 어느 정도냐 포괄적 합의만 하고 예. 협상은 계속되는 것으로 예. 이런 쪽으로 하기 위해서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본인이 왜냐하면 어제 기자회견을 그렇게 오래 하는 것은 뭔가 자꾸 뭔가 설명을 해야 돼. 뭐 많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협상문이 명백하면 물을 것도 없습니다. 예전에 뭐 9.19 성명이나 제네바 합의 같은 게 보면 굉장히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예. 그러면 더 이상 질문할 수 없을 정도로 이 문서가 명시적이거든요. 예. 근데 어제 협상을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1시간 넘게 회견하는 것은 할 말이 그만큼 많다는 거고 설득할 게 그만큼 많다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제가 볼 때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좀 더 뭔가 당혹스러운 것 같고 만약에 이제 예를 들어서 북한이 추가 행동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상당히 어떤 면에서 보면 트럼프 네. 대통령이 또 한 번 백을 할, 네. 다시 돌아갈 그럴 가능성도 솔직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번에 두 번째 좀 쟁점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북 정상회담 공동 합의문에 CVID는 빠진 반면에 트럼프 대통령이 좀 전에도 잠깐 이야기가 나오긴 했습니다만 돌연 이 한미 훈련 중단하겠다 이렇게 시사를 해서 지금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먼저 발언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We have right now 32,000 soldiers in South Korea. And I'd like to be able to bring them back home, but that's not part of the equation right now. At some point, I hope it will be, but not right now. We will be stopping the war games, which will save us a tremendous amount of money.
자, 앞서 소개를 해드렸듯이요. 북한 노동신문 김정은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미훈련 중단을 요청했다고 보도를 했는데 사실이라면 트럼프 대통령이 양보한 건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정혜 위원이 어떻게 된 겁니까?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저 발언을 하게 된 경위는 기자가 북한에 대한 체제 안전 보장 책으로서 무엇을 제공할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을 하니까 대답하는 중에 나왔던 것입니다. 예. 그 첫 번째 내용이 기자가 주한미군의 감축도 포함되는 것이냐라고 물었더니 트럼프 대통령의 첫 번째 대답이 솔직해져야겠다고 하면서 이번은 아니지만 주한미군을 본국으로 돌리는 것을 원한다라고 하면서 그다음에 이제 한미훈련은 중단하겠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것은 다시 말해서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 이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머릿속에는 북한에 대한 안전보장책으로서 주한미군과 한미훈련이 이미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아하. 그렇기 때문에 과거와 같이 2005년 9.19 성명 때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핵무기나 재래식 무기로 공격을 하지 않겠다는 이 정도 수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보다 가시적인 성과로서 북한에게는 한미훈련 중단 및 주한미군의 철수는 아니더라도 주한미군의 규모를 감축하는 정도까지는 예. 아마도 이제 미국은 북한과의 협상의 카드로서 생각한 것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앞으로 우리 안보에 있어서 예. 미국과 긴밀하게 논의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문제는 저걸 이야기해보면은 일단 어제 그 이야기를 기자가 돌발 질문을 할 때 나왔던 이야기라서 사실은 그때만 해도 저는 그냥 머릿속에만 있는 이야기였기를 바랬는데 네. 실제로 이제 노동신문이나 다시 이야기를 나누고 보면 김정은 위원장과 어떤 수준인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히 그 이야기를 한 것 아닌가. 우선 나오고 있는 게 연합훈련 그리고 뿐만 아니라 주한미군의 거치의 문제도 아주 낮은 수준이라도 간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걱정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건 사실은 제가 볼 때 걱정이 되는 거는 한국 사회에서 근 10년 동안 사라진 담론이 하나 있는데 그러면 예. 그게 뭐냐면 통일 전선 전략이라는 겁니다. 북한의 다시 말하면 북한의 공사나 전략인데요. 그 이야기 이제 북한이 워낙 좀 국세가 따르지고 여러 어려울 때였기 때문에 그 얘기 한참 안 했었는데 요즘 돌아가는 그 핵무기를 개발했다고 하면서 요즘 나오는 이야기들 네. 특히 이번 상황을 보게 되면 통전 전술이 전략이 꽤 많은 상당 부분 진전되어 있다는 느낌을 북한은 갖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가장 예. 걸림돌이 되고 있는 주한미군 문제 첫 번째 단계인 훈련 그리고 주한미군의 규모 문제 등이 트럼프 대통령 입에서 저 정도 나올 정도 같으면 대단히 북한으로서는 통전이 관철되고 있다는 느낌을 가질 수가 있어서 저는 좀 스스로는 걱정이 그렇게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네, 좀 자신감을 가지는 그런 분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되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또 네. 하나는 이번에 이 트럼프 대통령께서 이렇게 말하는 건 이거는 한미 동맹국에 대한 전혀 배려가 없었던 거라서 굉장히 저는 마음이 무겁습니다. 네. 분명히 매티스 장관도 그렇고 그 문제는 한미 동맹 간에 이야기할 거다. 다루더라도 북한의 의지와 항의의 문제가 아니라 예. 이 동북아 질서 안보 환경을 동맹국 간의 협의 속에서 필요하면 그때 대해서 서로 조정하면 하겠다. 이게 이제 매티스 장관의 이야기였는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께서 북미 정상회담이 끝나고 나서 네. 기자회견을 통해서 제 이야기를 한 거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사실은 이 동맹국이 대한민국에 대해서 대단히 배려 없는 발언이었다라는 점이 대단히 저도 걱정스러운 부분입니다. 예, 그 부분은 동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미 동맹의 어떤 다른 동반자인 이제 우리 한국에 대한 어떤 배려 이런 부분들이 많이 이제 진적이 안 된 상황에서 불쑥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는 사실은 굉장히 걱정스러운 얘기죠. 경솔하다 뭐 이런 생각까지 좀 드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주한미군을 그렇게 단순하게 북한의 위협만을 이제 위해서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배치한 것이 아니거든요. 이게 굉장히 전략적 군대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소련에 어떤 대항하기 위해서 나토를 만들었는데 소련이 붕괴됐으니까 나토도 없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더 동진했던 것처럼 이 영역 주한미군도 사실은 북한의 어떤 부분을 방지하는 또는 북한의 어떤 위협을 저지하는 그런 역할도 분명히 있지만 사실 더 큰 문제는 중국에 대한 어떤 견제의 역할도 여기에 충분히 있거든요. 그리고
특히 한국이라는 나라가 어디냐면 중국의 가장 핵심 지역인 베이징이라든가 이런 영역에서 가장 가까운 위치를 갖고 있는 전략적 위치를 갖고 있는 그런 국가예요. 그래서 예. 미군 스스로가 여기에서 철수를 한다. 그거는 자체는 패권적인 어떤 역할을 안 하겠다. 즉 중국을 견제하지 않겠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처럼 예.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한미군 자체를 북한의 어떤 이슈로만 그렇게 다루는 것은 전체적인 미군의 어떤 이 전략의 어떤 군사 전략을 사실 관과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미국으로서는 아직도 살아있는 그 마음속 속내 중에 하나 있는 건 사실 에치슨 라인은 여전히 유효한 라인입니다. 에치슨 아시다시피 한반도를 제외한 방어선이고 사실 그 방어선이 일치되는 것은 중국이 가지고 있는 거부선, 이 제1도련선을 꺼보면은 그 비싸게 중첩되게 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미국하고 중국하고 패권 경쟁 속에서 사실 한반도를 내주고 일본을 통해서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충분한 전략적으로 보면은 그렇게 충분히 관계가 없습니다. 사실은 우리 한미 동맹이 갖는 한미 동맹을 통해서 전후에 얼마나 대한민국이 잘 살아왔는가, 이것이 미국의 체제 이식을 통한 성공 사례이기 때문에 중요했던 것이지 안보적으로는 충분히 일본을 통해서도 전략적으로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인배 위원님의 그 에치슨 라인은 그 개인의 주장으로 그렇게 이해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사실 이 문제가 우려되는 바가 이 주한미군 문제와 한미연합훈련을 북한과 협상해서 카드로 썼다는 것이거든요. 이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안보 문제를 실제로 이 카드로 쓰겠다는 것 자체가 보면 과연 그렇다면 그동안 한미 간에 어떤 대화가 있었는지 저는 그 부분이 상당히 우려스러워요. 그러네요. 즉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트럼프 대통령하고 이제 정상회담을 했지 않습니까? 예. 자, 그렇다면 이 중대한 문제를 어떻게 우리의 합의 없이 북한과 협상해서 불쑥 꺼내고 실제로 기정사실하고 조금 전 트위터를 통해서도 자, 한미연합훈련 안 한다, 중단한다는 걸 공식화해버렸어요. 예. 대통령이. 자, 이런 사태가 온다고 한다면 과연 그러면 우리의 역할이 뭐냐? 그럼 우리가 운전자냐 정말 이 문제에 있어서 우리의 국민들의 중요한 생명과 안전이 달린 문제를 어떻게 협상의 대상으로 써버릴 수 있는 것인가? 또 하나는 지금 한미 방위비 협상이 진행 중입니다. 자, 그동안 보면 한미연합훈련을 미국이 한 7대 우리가 한 3 정도로 이제 비용을 분담을 해왔어요. 전략 자산은 사실 미국이 분담해왔죠. 자,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은 또 하나 있을 겁니다. 자, 훈련하고 싶으면 너네들 돈 다 내.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앞으로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죠.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도 국내 반발 여론이 있을 거니까 함유를 한다고 한다면 그래, 하는 건 좋은데 이제 돈은 당신들이 내. 자, 이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정말 이 안보의 문제를 어떤 정말 한미 동맹의 문제를 돈의 문제로 또 귀결시킨다고 한다면 한미 동맹이 상당히 내가 볼 때는 이 어떤 우려스러운 대목으로 가는 수 있는 시점인데 과연 그러면 그 역할 속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제대로 이 문제를 지적을 했는지 이 문제도 저는 앞으로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고영환 원장님, 제가 좀 질문을 좀 이렇게 좀 돌려서 좀 여쭤볼게요. 지금 이 문제가 불거진 게 그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중단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서 전혀 그럴까라고 했는데 북한 매체에서 확인하듯이 얘기를 했다. 그래서 그걸 확인한 것처럼 돼버렸단 말이죠. 그러면 과연 이 문제가 진행되는 과정에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화를 미리 했고 끝나고 또 했고 폼페이오 장관 또 오고 이런 상황인데도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가 전혀 나오질 않았다는 얘기입니까? 사실은 뭐 제가 정부가 진행하는 일을 제가 알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건 아닌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한 기자회견들에서 이상한 북한식 낱말들이 나옵니다. 적대시, 실내 구축 문제, 그리고 군사훈련이 도발로 비춰질 수 있다는 도발 문제, 그리고 한미 군사훈련 중단, 그리고 우리 미국 병사들이 나 집으로 보내고 싶다. 미국 병사들이 집으로 가고 싶다. 그리고 주한미군 문제는 앞으로 협상에서 보자. 이런 말들 같은 거는 진짜 북한이 요구했던 모든 것들이 다 쭈루니 다 나와 있는 거거든요. 쓰는 단어라든가 용어라든가 이런 단어나 용어들이. 그래서 정말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 준비를 정말 뭐 15박스를 가지고 캐나다 갔다 가더니 15박스커녕 한 박스도 보지 못한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공부를 좀 제대로 안 한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사실은 이제 이현정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안보 문제고 이거는 한미 동맹 사이에 풀어야 될 문제고 한미 정부가 조율할 문제인데 왜 최대 적성국이라고 아직도 판단을 하고 있는 북한하고 이 문제를 해서 중단하겠습니다 하고 이야기했다는 게 정말 사실이라면 이것은 사실
우리한테는 굉장히 큰 위험으로 다가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미소를 지으셨는데 김원학 교수님 어떠세요? 아니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해석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예. 그런데 이 한미 군사훈련이라는 것이 사실상 북한의 어떤 핵을 내려놓는 조건으로 지금 중단을 얘기하는 것이지. 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북한은 그대 비핵화 과정을 밟지 않는데 우리는 단순히 우리가 일방적으로 한미 군사훈련을 안 한다. 이건 저는 뭐 한국에서도 수용되기 굉장히 어렵고 미국에서도 굉장히 수용되기 어렵습니다. 지금 선거를 앞두고 과거에 미국하고 북한의 어떤 협상의 테이블에 가장 주체적인 민주당 의원들이 굉장히 공격을 많이 해요. 이게 네. 선거가 앞두고 있으니까 이렇게 굉장히 공격을 많이 하는데 그런 과정에서 이 공화당 특히나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것을 어떤 형태로든 유리하게 만들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한미 군사훈련이 명분을 이제 취소한다거나 명분을 주는 일은 거의 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냐하면 지금 사실은 이게 선후 관계의 문제예요. 솔직히 이야기해서. 이게 지금 8월 달에 UFG 훈련 있지 않습니까? 일찍 포커스 가디언 훈련이 있는데 네. 지금 당장 우리가 훈련이 이제 뭐 을지 훈련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독수리 훈련도 여러 가지 훈련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 이야기를 보면 일단은 북한이 요구를 한 게 뭐냐면 선제적으로 우리 체제 보장을 위한 뭔가 성의를 보여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뭔가 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 그러면 우리가 중단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한 것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당장 8월 달 15일부터 시작되는 UFG 훈련부터 저는 중단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자, 그렇게 되면 훈련을 중단하는 건 뭐 다시 재개하면 좋아요. 그런데 문제는 한 번 중단한 훈련을 다시 재개하는 것은 그 훈련보다 훨씬 더 강고한 훈련이 돼야 되고 또 그만큼 위험성이 커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뭐냐면 훈련이 중단되다가 새로 하는 것은 실제 그다음에 새로 훈련을 시작하려면 명분과 강도가 훨씬 더 강해져요. 아까 우정엽 의원도 이야기했지만 그럴 경우는 한반도 안보 위험이 엄청나게 더 증가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게 솔직히 우려스러운 대목입니다. 이게 지금 아까 이야기했듯이 비핵화 조치가 있고 난 다음에 어떤 순차적으로 뭐 중단하면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 머릿속에는 그게 아니라 훈련부터 중단하고 그다음에 북한의 선의를 기다리겠다. 이런 저는 생각이 있다는 거죠. 저는 뭐 거기엔 동의하지 않는데 한 가지 확실한 거는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북한이 그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 그러면 마지막 선택으로 뭐 트럼프가 테이블을 박차고 일어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더 강력한 군사적 조치, 군사적 긴장감이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거를 북한은 잘 알고 있다고는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정리를 하면 다시 말하면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예를 들어서 을지프리엄 가디언이라든가 어떤 훈련들을 중지해서 이렇게 성의를 보였다고 한 것에 대해서 북한이 반응을 보이지 않고 딴 생각을 하는 거를 트럼프 대통령이 목도를 하게 된다면 용서할 수 없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과거 지난해의 어떤 아주 긴장 국면, 그러니까 강대강의 어떤 군사 대치 장면으로 바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선거를 앞둔 트럼프 대통령은 더 강력한 조치를 할 수밖에 없고 지금 우정엽 의원 말씀하신 대로 안보 위기가 우리 한반도 전체에 이제 사실 드리워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 이 과정에서 사실상 이 문제를 잘 해결해 나가는 조치들이 따라줘야 되는 거죠. 하지만 이현정 위원님께서는 얘기하시는 거는 그렇게 뭐 멈췄다가 뭐 다시 했다. 이렇게 군사훈련을 그런 식으로 이끌고 갈 수는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훈련이라는 건요. 사실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항모에 이제 비행기가 내리지 않습니까? 근데 이 비행기 조종사들이 보통 한 휴가를 가요. 그러면 이 조종사에 다시 복귀를 하려면 다시 지상에서부터 처음부터 연습을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훈련이라는 게 한 번 익숙한 게 다시 이제 쉬어버리면 처음부터 훈련하면 상당한 기간이 걸려요. 그리고 이게 한미훈련인 게 서로 간에 모든 게 모든 기기나 훈련이 하면 항상 준비가 돼 있는데 이게 새롭게 하려면 시간적으로 여유가 너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북한의 입장에서는 하나 폐기하겠죠 또. 예를 들어서 뭐 어디 있는 시설 하나 포기하겠죠. 자, 그다음에 또 하려면 또 하나 포기하겠죠. 북한 입장에서는 시설 많잖아요. 그중 하나씩 가게 되면 훈련 몇 년씩 안 해버리면 이게 한미연합 자산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자, 북한은요. 그런데 그동안 이 한미 군사훈련을 강력히 비난하면서 중단을 주장해 왔습니다. 그동안의 발언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서울이 멀지 않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은 불바다가 되고 말아요. 지금 성 선생도 아마 살아나기 어려울 게. 아니, 그걸 말이라고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그럼 우리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글쎄. 전쟁 선언하는 겁니까? 우리식이 정밀 핵 타격 수단으로 맞받아치게 될 것입니다. 누리면 발사하게 되어 있고 퍼부으면 불바다로 타번지게 되어 있습니다. 김성은 동지께서
청와대와 서울시 안의 반동 통치 기관들을 불바다로 만들기 위한 장거리 포병 대집중화력 타격을 진행하여 부자비하게 진문계 벌이며 진군하여 조국 통일의 역사적 위협을 일으켜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하루 강아지 보험 무서운 줄 모르고 날뛰다가는 백령도나 연평도는 물론 서울까지도 불바다로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함부로 날뛰지 말아야 합니다. 자, 지금 내용을 쭉 보셨습니다만, 저 장면만 보면 상당히 그 한미 훈련에 대해서는 북한이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는 상황인 것만은 맞고, 그거를 지금 중단하게 됐다는 것에 대해서 북한은 굉장히 성과를 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이런 상황이면 지금 을지 프리덤 가디언 8월이라든가 이런 훈련들이 뭐 중단이 조금씩은 되는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제가 볼 때는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을 기초로 한다면 아마도 8월에 있을 훈련은 아마 중단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북한이 그렇게까지 공표한 이상 우리가 훈련을 하는 것은 북한에게 또 다른 빌미를 주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이번에 한미 훈련이 트럼프 대통령의 기자회견에서 나온 것에서 가장 큰 문제는 한미훈련과 주한미군이 한미동맹 사이에 논의하는 문제가 아니라 북한의 요구에 따라서 정치적인 카드로 쓰이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북한이 저렇게 계속해서 요구를 해왔을 때도 우리와 이제 미국 정부는 훈련은 방어적 성격이고 이것은 북한의 도발과는 아무런 북한에게 대한 도발의 성격이 있다는 점은 없었다는 것이죠.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이것을 정치화해버렸고 그리고 또 그것을 표현하면서 이 한미훈련이 매우 도발적이다라는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한미훈련을 중단했다가 다시 재개하는 순간은 도대체 어떤 순간이 돼야지 한미훈련의 재개가 가능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정해야 될 텐데 그러한 순간을 정하는 것 자체가 이제 한미 간의 갈등이 될 뿐만 아니라 한반도에 있어서의 어떠한 위기 상황을 우리가 상정해야지 그럼 한미훈련을 재개할 수 있느냐. 그럼 한미훈련이 재개되지 않는 한 비핵화는 완전히 잘 가는 거예요. 이런 모든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한미훈련을 북한과의 정치회담에서 카드로 썼다는 것 자체가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4월 27일 날 남북 정상회담 때 보면요. 그때 합의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적대시 정책을 서로 하지 말자고 이야기를 하면서 육해 공군 육상, 해상, 지상에서의 모든 위협이 될 만한 적대시 행동들을 하지 말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충분히 그 이후에 연합훈련을 하게 될 때 4.27 남북 판문점 선을 위배라고 북한 측에서 이야기했던 건 충분히 근거가 있었거든요. 저는 그게 되게 좀 걱정되는 문구였었는데 우리 한국 정부로서는 지금 이 남북 간의 정상 합의를 통해서 그 문구를 합의해 준 사항이기 때문에요. 굳이 이 훈련 중단한 훈련을 계속 밀어붙이기도 조금 불편한 그런 논리적으로 그런 상황이 좀 돼버리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트럼프 대통령의 그 발언에 우리 군은요 의도 파악이 필요하다 이러면서 진위 파악에 나선 모습입니다. 정부로서는 좀 뒤통수를 맞은 상황이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 정말 준비되어 있지 않는, 물론 UFG 훈련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전자기 훈련이라든지 실제 훈련보다는 이제 어떤 그런 훈련의 성격이 있는데 문제는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 군이 전혀 준비되지 않는 상황에서 지금 저렇게 발표를 해버리고 만약에 저는 뭐 우리 정부가 청와대에서 이런 문제를 사전에 예를 들어서 미국 측보다 언지를 받았다면 지금 매티스 장관도 보면 사실 그동안 여러 가지 발언을 보면 한미 훈련은 뭐 주한미군은 전혀 거론되지 않는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몇 번씩 해왔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과연 한미 간에 우리가 모르는 국민들이 모르는 뭔가의 거래가 실제로 일어났다면 이거는 좀 밝혀내야 될 문제죠. 왜냐하면 한미훈련이라는 것은 그동안 우리가 보면 지난번 판문점 선언 이후에도 그랬습니다. 북한에서 훈련은 괜찮다. 이거는 우리가 한미훈련에서 이야기 안 했다. 이렇게 하면서 한미훈련 했는데 맥선도 훈련하면서 바로 북한이 그냥 중단을 해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국민들 입장에서는 과연 그러면 이게 지금 실제로 이야기되는 것과 비공식적으로 이야기되는 게 뭔가 다른 게 있는 거 아닌가. 또 일부 문정인 특보라든지 일부 인사들은
한미훈련과 주한미군의 성격을 지금 뭐 축소할 수 있다라고 또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 솔직히 이런 안보에 대한 불안감들을 우리 정부가 이제 문제는 이제 우리 정부가 책임이 있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보다는 문재인 대통령이 뭔가 국민들한테 자, 이거는 이렇습니다라고 좀 설명을 해야 되고 UFG 훈련을 합니다라고 또 이야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안 합니다라고 할 때는 무슨 근거로 또 예. 앞으로 그러면 한미 훈련은 일체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예. 그러면 과연 그러면 주한미군의 존재의 필요성은 어떻게 예. 될 것이냐. 이런 복잡한 문제가 사실 있는 것이죠. 자,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했던 부분들을 좀 얘기할 필요가 있어요. 이 인터뷰 과정 속에서 핵 우산을 그러면 끝내 이제 드러내는 거냐, 네. 한국에 대한 어떤 보장을. 그건 거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명확하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주한미군이라든가 한국에 대한 어떤 안보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거래 대상으로 할 수가 없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고요. 아까 검증 문제도 곳곳에 즉 북한 어느 지역이든 검증반을 다 들여보내겠다. 과거에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검증반에 들어갈 때 군부대 사찰을 하겠다, 검증하겠다 그러니까 북한이 이걸 거부한 건데 예. 이제는 모든 영역에서 다 들어가겠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우리가 지금 나온 걸 갖고서 북한의 어떤 태도, 특히나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많이 타협한 것처럼 얘기하지만 예. 사실상 저는 그런 것은 어느 정도 근거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군요. 김장현 기자 무슨 트위터로 네. 트럼프 대통령이 올린 내용이 있다면서요? 아니, 지금 바로 전해드린 내용은 중화권 매체에서 좀 재밌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예. 홍콩의 명보라는 이 매체입니다. 자,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자, 한미훈련 중단은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거대한 외교적 선물을 한 것이다. 결국 승자는 북한과 중국이다. 이런 보도가 나왔거든요. 예. 혹시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평가를 내릴 수 있을지. 지금 이제 2대의 비행기가 싱가포르를 출발해서 이제 지금 그 중국 민항소속 가다가 한 대 비행기가 일단 중국에 내렸다고 이야기가 보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을 비춰본다면 중국이 왜 이번 회담에서 그 리커창이 타는 전용기까지 내주면서 그 다른 회담을 또 하면서 왜 북한한테 이렇게 했을까? 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즉 중국이 가장 위협적인 게 뭐겠습니까? 결국 주한미군과 한미훈련이거든요. 왜냐하면 그 훈련이 북한만을 겨냥하고 있지 않다는 건 중국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가장 현실적인 위협이거든요. 네. 자, 그런 문제를 실제로 이번 회담에서 실제 성과가 있었다면 이거는 중국의 엄청난 외교적 승리죠. 그런 면에서 본다면 중국이 저렇게 반응하는 것도 네. 저는 뭐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고 아마 이런 그동안 중국이 이 회담을 실제로 서포트해왔던 그런 측면 소기의 성과를 거둔 게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원장님. 중국 인사들하고 제가 이제 정기적으로 좀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중국 사람들이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 한미 군사훈련 왜 하냐. 그건 한미 군사훈련하면 평택에서 비행기가 오산에서 뜨면 5분 6분이면 중국 동북 삼성에 이르는데 이거 진짜 왜 하냐 하지 말아라. 중국과의 관계를 위해서라도. 근데 저 중화권 매체 명보가 이야기한 것처럼 미국하고 싸움에서 중국하고 북한이 이긴 거죠.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훈련 하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한 거 아닙니까? 지금 예. 사실적으로 무슨 조건을 달고 한다는 게 아니라 안 하고 한다고 그러나 한미 군사훈련은 도발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안 한다고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앞에 비핵화가 진행된다면 안 하겠다는 소리가 아니고 그냥 문장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 이것 자체로 봐서는 미국보다는 북한이 승리했다고 보는 게 맞죠. 결국. 네. 중화권 매체는 지금 제일 걱정하는 것이 이제 중국이 패싱당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중국이 여기서 존재감이 없어지고 특히나 이제 비핵화 과정에서 역할이 줄어드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것들 굉장히 걱정을 하는데 네. 이번에 내용을 보면 주한미군 얘기 나오고 한미 군사훈련 얘기 나오고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일 그거를 더 원하는 거는 북한보다도 중국이 더 원해요. 근데 이제 그거를 알고 있는 미국이 즉 패권국 경쟁을 하고 있는 미국이 그걸 그만두겠느냐. 주한미군을 철수하겠느냐. 그거는 저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봐요. 지금 미국이 그런 역할을 안 하겠다. 네. 완전한 고립주의로 난 가서 나는 그냥 아메리카 대륙에서 그냥 살겠다라고 하면 몰라도 예. 그렇지 않고 중국을 견제하겠다 그러면서 주한미군을 철수한다. 그건 전략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 트럼프 대통령이요. 처음 만난 북한 김정은에 대해서 칭찬을 쏟아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He did at 26 years of age and is able to run it and run it tough. I don't say he was nice or I don't say anything about it. He ran it. Very few people at that age, you can take 1 out of 10,000 probably couldn't do it. 자, 제가 기억을 좀 띄워주신 건가요? 네, 김정은에 대한 이 폭풍 칭찬입니다. 직접 들어보셨습니다만 제가 기억나는 거 Little Rocket Man, 그다음에 Sick Puppy 이렇게까지 얘기했던 사람인데
갑자기 지금 성격 좋고 존경할 만하고 똑똑한 협상가다. 그야말로 극찬을 했습니다. 이거를 전략입니까? 어떻게 해석을 해요?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 부분을 보면서 저게 마지막에 이제 회담 다 끝나고 서명하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걸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상황이 지금 김정은의 좀 함정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 전략 환경이다. 그래서 좀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의 끊임없는 선의를 구걸해야 되는 상황이 좀 왔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먼저 내놓고 김정은 위원장 그냥 선의를 베풀지는 않을 테니까 어떤 미국에서부터 호의, 체제 안전 보장을 위한 여러 가지 조치들이 있을 때마다 하나씩 조치를 내놓을 거고. 비핵화라고 정치적으로 선언할 만한 조치들을 내놓을 것이고 그것을 트럼프 대통령은 받아서 국내 정치적으로 봐라 내가 이렇게 지금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그 성과들을 계속 내놓고 있지 않느냐라고 계속 해야 되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것이 중단될 경우에는 대단히 앞서 우 박사님 말씀하신 대단히 아주 극단적인 선택을 하거나 아니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을 수행하지 못하게 되거나 그렇게 상황이 되는 거죠. 혹자가 그런 말 하더군요. 지금 상황은 트럼프 대통령 임시직과 정규직 간의 싸움이다. 김정은 위원장은 정규직으로서 뭐 보장돼 있으면 임시직 4년 할지 모를지 뭐 그것이 대단히 지금 저는 굉장히 전략적으로 전국을 찌르는 표현이다 그렇게 봅니다. 김정민. 네, 트럼프 대통령이 폭풍 칭찬뿐만 아니라 자신이 북한을 향해 뱉었던 이 거친 말들을 약간 후회하는 듯한 그런 인터뷰를 했거든요. 네. 왜냐하면 미국 정상회담 뒤에 트럼프 대통령이 유일하게 폭스 뉴스와 인터뷰를 했고 그 내용이 공개가 됐는데요. 네. 들어보면은 지난해 북한을 향해서 화염과 분노라는 경고를 했습니다. 그렇죠. 이게 이 트럼프의 강경 대북 정책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말이었고 또 리틀 로켓맨이라고 그렇죠. 그 표현도 썼는데 이 표현에 대해서 가끔은 바보 같았다 내가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좀 달라진 태도라고 볼 수 있죠. 예. 지금 방금 김재민 기자가 언급을 했습니다만 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렇게 칭찬에 이 NBC 기자가 원비어 등 사람 죽인 김정은이 재능이 무슨 의미인가 이렇게 하자 이 트럼프 대통령은요 재능이 있는 게 맞다 이러면서 김정은이 어려운 환경에서 자라서 26살의 권력을 승계해 국가를 아주 터프하게 운영한다는 점에서 그렇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트럼프의 김정은에 대한 인식 왜 어떻게 이 시점에 바뀐 겁니까? 고용 원장. 저는 북한 외교가 좀 수준이 있다고 보는 게 맞춤형 외교를 잘합니다. 아마 김정은 위원장이 만나서 5분 동안이면 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트럼프 1분이라고 1분. 예. 아마 그 1분이나 5분 동안 아마 김정은 위원장이 폭풍 칭찬을 했을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 결단으로 당신이 세계적인 그런 결단으로 내가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거 진짜 감사하게 생각한다. 그런 이야기를 북한 외교가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그 말을 들으니까 내가 정말 지난해 한 발언들이 너무 후회스럽지 않느냐. 저 트럼프 대통령의 저런 인식이 정말 참 이해가 정말 안 됩니다. 근데 이제 칭찬이라는 게 두 가지 의미가 있거든요. 진짜 잘해서 칭찬하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그래 내가 칭찬해주면서 얼르고 달래고 뭐 이렇게 해서 본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그러니까 맥시멈 프레셔 인게이지먼트잖아요. 맥시멈 프레셔로 어느 정도 상황을 만들고 지금 인게이지로 들어갔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언제든지 트럼프는 바뀝니다. 처음에 트럼프가 당선되고 아베가 어떻게 합니까? 바로 그 다음 날로 쫓아가가지고 트럼프 타워에서 만나고 또 아베에게 굉장히 칭찬해주고 하지만 지금 아베는 어디 있나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그 전략 전술이라는 것이 굉장히 급변하고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봐서 뭐 저는 그 부분으로 본다 그러면 절대 손해보는 장사 안 할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아까 제가 NBC 기자의 질문을 얘기한 것은 원비어라고 얘기를 했어요. 원비어가 이렇게 사람을 있었고 사람도 죽이고 이런 사람인데 재능이 있습니까? 라고 NBC 기자가 물어봤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 앞에는 싹 빼고 뒤에 거 재능이 있는 것만 설명했단 말이에요. 26살까지 어렵게 했고.
이렇게까지 얘기를 한 배경이 있었을까? 이게 궁금한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한테 불리한 거는 아예 거들떠보지도 않고 자신이 유리한 것만 이제 집중해서 하는 그런 스타일이잖아요. 이제 그게 이제 문제는 처음에는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 굉장히 파격적이다 할 수가 있는데 저게 자꾸 패턴화되면 이제 식상해집니다. 그리고 이제 상대방을 신뢰할 수 없게 되죠. 그래서 외교관에서는 그런 게 있습니다. 외교학에서는 상대방의 갑작스러운 선의를 정말 조심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즉 평소에 안 하다가 갑작스럽게 선의를 보인 사람은 분명히 뭔가 의도하는 바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지금 제가 볼 때는 트럼프가 큰 그림을 그리겠습니까? 김정은이 큰 그림을 그리겠습니까? 제가 아까 임시직, 정규직 이야기 하셨는데 정규직이 있는 사람이 정말 어떤 면에서 보면 40년짜리 그림을 그리는 거하고 4년짜리 그림을 그리는 사람하고는 그림의 크기가 다르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지금 어떤 김정은 입장에서 보면 큰 그림을 그리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당장 11월 달 그림밖에 못 그리는 거예요. 중간선거밖에. 그렇겠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는 뭔가 자기가 얻는 것을 얻기 위해서 상대방을 급 칭찬합니다. 자, 그다음에 만약 김정은이 원하는 대로 안 되면 그럼 또 급 비난을 할 겁니다. 자, 그렇게 될 경우는 뭔가 트럼프 대통령 그때는 뭔가 행동으로 보여줘야 돼요. 미국민을 설득하려면 그럼 자신의 말과 행동이 달라져서는 안 되거든요. 그럴 경우는 이게 통제할 수 없는 상황으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저게 노련한 외교보다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불안한 모습으로 비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군요. 자,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요 이번 회담에 대해서 만족감을 표했습니다. 발언을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So we're signing a very important document, pretty comprehensive document, and we've had a really great term together, a great relationship. 우리는 오늘 역사적인 이 만남에서 지난 과거를 덮고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그 역사적인 문건에 서명을 하게 됩니다. 세상은 아마 중대한 변화를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과 같은 이런 자리를 위해서 노력해 주신 트럼프 대통령께 사의를 표합니다. Absolutely, I will. 자, 지금 내용을 보면 그야말로 지금도 얼굴 얘기를 좀 잠깐 했습니다만 폭풍 칭찬. 서로 잘했다, 위대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아까도 뭐 짧게 뭔가 성과를 해야 하는 트럼프, 그다음에 길게 보는 김정은 위원장 이렇게 보면 적어도 트럼프의 입장에서는 지금 이 상황으로 다 만족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11월에 중간선거가 있기 때문에 뭔가 좀 보여주고 뭔가 좀 가시적 성과가 나오려고 그러면 후속적인 회담, 후속적인 대응 뭐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예상을 할 수가 있을까요? 지금 북한은 시간이 충분하고 길게 본다. 저는 그 전제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사실 가장 어려운 게 지금 북한이거든요. 경제가 돌아가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지금 비행기를 남의 나라 거를 타고 가지 않습니까? 그 장면을 저는 좀 긍정적으로 봐요. 과거 같으면 자주 주체사상 여기에 물들어가지고 어떻게 하든 참매 1호를 타고 갔을 거예요. 그런데 그나마 이제 중국 민항기를 탔다는 거는 일정 부분 실용성을 좀 확보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 있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어쨌든 지금 경제 상황이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제재가 계속 유지되는 한 김정은 체제 자체가 내부에서 붕괴될 가능성도 항상 있거든요. 그래서 내부 붕괴의 원인 때문에 사실 바깥으로 나와서 지금 협상을 하고 있는 그런 사정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양쪽 다 시간이 많지 않다. 저는 그게 오히려 정확한 해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이렇게 김정은 위원장의 선의에 기대서 비핵화를 추진하는 전략을 받아들인 것도 지금 김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김정은보다는 오히려 시간은 미국의 편이라는 판단에 근거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제 다만 김정은이 현 상황을 타개하는데 완벽한 경제 제재 해제가 필요한 것인가라고 또 본다면 그렇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아마 지금의 분위기만으로도 김정은 정권이 존속할 수 있는 정도의 제재 이완은 중국 그리고 미국의 많은 주류 안보학자들이 의심하기에는 한국 역시 김정은 정권의 생존에 도움을 줄 정도의 경제 지원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미국의 판단이 옳아서 김정은 정권이 제재를 해제하는 데 목적을 두기 때문에 비핵화로 나설 수밖에 없다면 그것은 이제 우리에게도 가장 좋은 결과가 되겠지만 지금 문제는 김정은 정권의 상황이 과연 그런 것이냐. 특히 지금까지 협상의 과정으로 봤을 때 만약 김정은 정권이 정말로 그렇게 제재 해제가 필요했다면 이번엔 또 왜 이렇게 뜸을 들였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몇 개월 동안 김정은 위원장이 어떤 행보를 보이느냐가 앞으로 북한의 비핵화 및 한반도의
긴장 완화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느냐, 이번 회담의 성격을 규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 원장님, 이런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아까 질문을 드렸었는데 11월에 중간 선거가 있기 때문에 그 전에 뭔가 정상회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벌어지고 해야 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평양을 방문하거나 백악관에 초청하거나 이런 일들이 이 중간 과정에 있을 수 있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무슨 말을 했는가 하면 다음 주부터 폼페이오가 일을 시작한다 그랬어요. 일을 시작한다. 정상이 어느 정도 하고 폼페이오가 하는데 또 폼페이오가 하는 것보다는 그 밑에서 실질적으로 최선희 부산 같은 사람하고 또 하겠죠.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한테 기대를 걸었던 거는 지난 25년 동안 짧게 부숴서 살라미 전술을 하면서 계속 속아왔기 때문에 난 그런 거 다시 반복하지 않겠다 그랬는데 지금 돌아가는 모양새가 트럼프 대통령, 폼페이오 그 밑으로 또 내려가는 모양이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북한의 행동으로 옮겨지는 비핵화 수순이 7, 8, 9월 달에 있을까가 이게 의심이고 우리는 뭐 그렇게 선의에 기대고 싶고 하겠다고 했다니까 믿고 싶긴 한데 이제까지 북한의 행태로 봐서 이것이 또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발언을 보면 이것이 또 내려가면서 또 톱다운 형식으로 또 진행돼서 또 끌고 갈 가능성에 우리 정부가 대비를 해야 된다.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결국 이제 뭐 어떤 면에서 보면 정상회담이라는 게 밑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정상들 간에 합의해서 뭔가 타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어제 회담을 보면 결국 정상 간에 합의를 못했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실무회담이라는 것 자체는 정말 실무회담입니다. 실제로 정상 간에 만나서 큰 것들은 빅딜을 해야 되는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아마 지금 같은 어떤 여러 가지 비판론이 나온다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조기에 예를 들어서 김정은을 뭐 워싱턴으로 빨리 초청을 해서 뭔가 좀 더 보여주려고 하겠죠. 그런 측면이 있는 것이고 이제 아까 이제 김관옥 교수님 북한에 대해서 이제 내부 사정을 이야기했는데 제가 보는 북한은 어떤 면에서 90년대에 정말 수십만 명이 굶어 죽은 정말 고난의 행군 시기가 있었어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북한은 바로 붕괴한다라고 북한 붕괴를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저 뭐 고영한 부위원님 저거 잘 아시겠지만 저는 북한 사회가 그렇게 아무리 제재가 뭐 강하고 내부적으로 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내부적으로 어려움 때문에 할 나라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지난 수십 년 동안 그렇게 단련돼 왔고 견뎌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뭔가 어려움이 온다 하더라도 일단 중국이 일단 어느 정도 지금 뚫려버린 상황 아니겠어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충분히 북한 입장에서 봤을 때는 버틸 수 힘은 이번 기회에 저는 확보가 됐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좀 더 자기 시간을 갖고 자기 템포대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은 저는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